안녕하세요 여러분, 산업안전기사를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2024년도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2025년도 산업안전기사 필기는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안전기사는 2024년도부터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이 바뀌었냐면 2024년도 출제 기준이 변경되면서 과목명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과목별로 추가되는 이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변형되는 문제들도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신출 문제가 존재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론들이 좀 다양해지면서 시험 후기를 통해서 문제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출 문제와 다양한 이론들을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필기 이론을 먼저 공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교재를 먼저 보도록 하면 이렇게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별표가 1개, 2개, 3개까지 나와 있는데 모든 이론을 보면 좋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별표 3개. 아무리 CBT로 작용을 하게 되겠지만 별표 3개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은 별표 2개, 별표 1개 순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출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론에 있는 이 중요도를 기준으로 먼저 공부를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또한 각각의 별표에 따라서 암기 팁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 암기 팁을 사용했을 경우에 처음에는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의심을 거둬두고 이렇게 부주의한 단어는 의식이 저하되어 혼란이 과잉된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부주의 현상에 대한 종류를 바로 암기할 수 있게 되겠고, 그것에 대한 종류들이 바로 떠올라서 시험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면 지금 신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험성 감소에 대한 내용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 위험성 평가,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에 대한 것들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에 대해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출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새로운 이론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앞쪽에 있는 우쌤의 공부 팁을 보게 되면 해당 챕터는 24년도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유용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독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를 파악해 주는 게 좋겠죠. 자, 다음 이론을 보도록 하면 지금 우쌤의 공부 팁을 보았을 때 해당 부분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독을 통해서 봐주면 좋은데, 예전에 CBT 이전에 그냥 종이 시험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중요도 순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BT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출제율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불복으로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후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면, 자, 어떤 부분을 보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들 위주로 출제되어서 쉽게 푸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부분이 출제됨으로 해서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부 팁에 나왔던 부분에서 중요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독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합격 후기를 통해서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정한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도를 많이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교재에 대해 나와 있는 이론들을 꼼꼼히 봐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이론을 토대로 기출문제는 어떤 식으로 공략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면 과목별로 기출문제가 모여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는 회차별로 문제를 풀었던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이렇게 과목별로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같은 이론의 내용을 봄으로 해서 우리가 눈에 익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암기만 했을 경우에는 바로 까먹을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많이 눈으로 익혀두게 되면 보다 더 이론을 많이 떠올려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빈출도를 표시함으로써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조금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별표 3개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설에 있는 내용까지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자, 다음은 이런 식으로 신유형으로 출제되거나 그 다음에 필기에서도 중요하고 실기에서도 중요한 문제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신유형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이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똑같은 이론이지만 잘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신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이론이 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1번, 2번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되었다면 CBT로 바뀌면서 3번과 4번에 대한 내용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1번, 2번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두 가지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내용도 꼼꼼하게 봐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신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두 번째, 실기시험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필기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실기시험까지 합격을 해야지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기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단순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필기에서 나왔던 중요한 내용들이 실기에서도 한 번 더 출제되기 때문에 보다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기시험에서도 출제된다라는 부분을 표시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필기시험을 본 다음에 실기시험을 준비했을 경우에 필기책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실기책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런 신유형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복원을 통해서 나오고 있으며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출제 기준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이론들이 이렇게 신유형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살짝 변형을 함으로써 나오는 신유형 문제들도 있다는 것을 파악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에도 계속적인 복원 유형에 따라서 신유형 문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신유형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수준 5단계 중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런 신유형이 나오게 됐는데 먼저 의식 수준의 5단계에 대해서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것은 처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신뢰도를 파악해 보도록 하면 각각의 단계별로 신뢰도가 나와 있으며 3단계가 가장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3단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신유형을 보도록 하면 와이어루프의 올바른 클립 체결법은 무엇인가? 라는 신유형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은 이론에 한번 참고 부분에 나왔었던 부분인데 자, 2번이 정답으로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한 번만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빈도수를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 이 내용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동그라미 표시, 그 다음에 애매하게 정답만 맞췄을 경우에 는 삼각형, 그리고 이 문제를 아예 몰랐을 경우에는 X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한 번에 풀었다고 하더라도 3회 정도는 회독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항상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속 모르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3회독을 했는데도 완벽한 정답이 표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오답 노트를 활용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교재에 있는 부록에 오답 노트를 활용해서 끝까지 모르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봐줌으로 해서 시험 봤을 때는 반드시 맞을 수 있게끔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학창시절에 우리가 오답노트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대로 붙여준 다음에 각각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겠고 각각의 답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준다면 보다 더 시험에서 많이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시험 정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는 법령이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고 법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산업안전기사에 대해서 법이 계속 바뀌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겠고 또한 보호구 안전인증 또는 방호장치에 대해서도 법령이 계속 바뀌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법령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게끔 파일로 만들어서 카페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예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항상 질문을 해주시고 그 바뀐 부분에 대한 법령을 계속해서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항상 이 우쌤의 무료 인강을 통해서 이론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자주 출제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암기 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론들을 암기 팁을 통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과 그 다음에 나학교 카페를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이해가 될 때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도에
산업안전기사 필기는 이 나합격 산업안전기사 필기책 한 권을 통해서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